기자초 만지용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려 43억 원가량을 횡령을 했고 그중 42억 원을 코인 투자에 썼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이미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는 거, 그건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고요. 일단 적용된 건 횡령 혐의인데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황정음 씨가 가족 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암호화폐, 즉 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15일입니다. 제주지법 제형사 2부에서 황정음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관련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황정음 씨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요. 이어 2022년 12월까지 무려 회사 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유무죄 다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황정음 씨는 이 혐의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정은 하되 내가 이런 부분은 소명하겠다, 피해를 복구하겠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형 다툼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정음 씨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일단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고 했고요.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아울러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코인은 매도의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황정음 측은 피해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자,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인과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무지했을지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번 돈으로 100% 운영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제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거는 법인의 돈이죠. 이걸 임의로 내가 빼서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코인에 투자했다? 이게 아무리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이라 할지언정 실제로 본인이 코인으로 100억을 벌어서 회사에다가 이자에 훨씬 넘는 100억을 다시 집어넣어도 이미 횡령이라는 불법 행위는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황정음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횡령입니다. 가상화폐를 사는 것, 사실 이거 자체가 대중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죠.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이미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입니다. 왜냐면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코인들을 사서 수익을 내거나 또 손해를 본 분들도 있죠. 일종의 주식 같은 거예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다만 왜 황정음 씨는 문제가 되냐? 그렇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죠. 황정음이 번 돈이잖아요. 그렇죠. 벌어서 내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투자를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법인 통장에 넣었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생각을 해요. 그럼 황정음은 왜 본인이 번 돈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일단 법인에 넣었을까?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많은 연예인들이 하는 고민입니다. 일단 CF 출연료부터 작품 출연료, 활동 굉장히 많은 돈을 벌죠. 큰 돈입니다. 이걸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법인을 세워서 법인을 키우려고 해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개인 사업자로 돈을 받는 것보다 법인으로 들어갔을 때 세금을 적게 낸다는 거죠. 즉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걸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개인적인 돈으로 쓸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법인의 돈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벌었어도 법인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러면 내가 개인 재산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게 법인의 주식 취득입니다. 황정음 씨는 지금 100% 본인이 이거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이걸 현금화시키면 누군가에게 이 회사의 지분을 팔면 됩니다. 100억짜리 회사를 30%를 팔았다. 그럼 30억을 받겠죠. 그 30%는 내 돈입니다. 다만 30%의 지분을 팔면서 생긴 돈에 대해서 또 세금은 내야 되겠죠. 이런 세금적인 이슈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출연료 등을 받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은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동으로 생긴 돈이더라도 이건 법인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뺐으면 다 횡령이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궁금증. 왜 황정음 씨는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걸까요? 일단 황정음 씨와 제주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혼 과정에서 이 안정을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족 일부도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은 이 피고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정음 씨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첫 번째 이혼 당시 아이와 제주도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려와서 5년째 제주도에 함께 계셨다. 즉 본인이 제주도에서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황정음 씨의 법인의 주소지가 제주도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인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의 한자를 보면은 법법자의 사람 인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효력을 갖추는 그런 주체라는 거죠.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해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귀속된 돈은 그 법인의 돈인 거지 내 개인의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황정음 씨가 직접 입장을 냈는데 이 입장문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도 사실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연예 활동을 위해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들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즉 내 돈인 줄 알았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게 미숙한 판단이었다는 거죠. 100% 내 지분이고 내가 벌었어도 법인으로 귀속되는 순간 이건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횡령이고 유용이에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어떻게 4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뺐을까? 생각해보면은 황정음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죠. 또 다른 주주가 없어요. 또 다른 주주가 있었으면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겠죠. 내가 이 회사의 몇 %만큼은 주인인데 이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그럼 문제 삼을 수 있죠. 돈 왜 뺐어? 빨리 채워놔. 이거 횡령이야. 근데 100%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주주가 없으니까 이걸 견제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입장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긴 하였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건 적절치 못한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차피 제가 100%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피해자는 없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땐 정말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제3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법인에게 피해를 입혔죠. 이게 아니랐으면 개인 사업자를 했어야죠. 근데 법인에 피해를 입혔는데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법정에서 법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판단을 할 때 그래 외부적으로 제3자의 피해는 없었어 라고 해서 감형의 이유는 될 수 있는데 대중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대중적 감정으로는 쉽게 납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 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됐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단락이랑 이 단락이랑 제가 볼 때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앞에 단락을 보면은 회사의 지분을 100% 내가 갖고 있다. 다른 채권자도 없고 제3자의 피해자도 없다 하는데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하려 한다. 즉 자기와는 다른 주체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개인 자산을 처분해서 자금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 이 이야기인즉 다른 주체라는 거예요. 내 개인 재산을 털어서 결국은
이걸 메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하나,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는 피해를 준 겁니다. 이 가족 회사 말고 본인이 지금은 또 다른 회사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과연 이 회사는 황정음 씨 개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도 계약을 맺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녹화를 마친 솔로라서의 방송 가능 여부. 일단 이 프로그램은 이미 마지막 녹화까지 마쳤습니다. 오는 20일 최종의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제작진은 편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음 씨의 역할을 보면은 이분이 출연자일 뿐만 아니라 MC 역할도 소화하고 있어요. 20일 종영을 앞둔 건 제작진 입장에선 오히려 다행이죠. 더 길게 끌고 가거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미 마지막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마지막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구설에 오른 것 자체가 제작진 입장에선 굉장히 큰 피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황정음 씨, 지난 2016년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자택이라든지 또한 차를 공개해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법인의 자금을 빼서 즉 횡령해서 이를 가상화폐, 코인에 투자를 했고 이 과정 중에 또 손해를 입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법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두고 황정음 씨를 바라보는 대중적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